네, 오래간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탄핵 정국인데 이 탄핵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된 것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국회가 소추해서 의결한 처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이었습니다. 2004년 3월 10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즉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 이후에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그 다음에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환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또 이제 방통위 쪽으로 가면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및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숙 방통위 위원장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죠. 하여튼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되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되어서 탄핵 심판 중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많은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대통령 3분의 2, 제적 3분의 2 또는 일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의 탄핵 소추 의결을 하면 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 제65조 3항에 보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딱 받으면 그 고위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탄핵 심판의 의의에 대해서 보시면 왜 탄핵 심판 제도를 우리 헌법에서 마련하고 있냐? 고위공직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일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묻거나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탄핵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다만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의 어떤 상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탄핵 심판 제도를 우리 헌법이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행정각부의 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는 검사든가 방통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탄핵을 통해서 그 파면 절차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그 직에서 물러나고 또 헌법 질서를 다시 복원시킨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탄핵 심판의 성격으로 넘어가시면 이 탄핵 심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위공직자로서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건, 탄핵 심판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탄핵 심판이 되는 공직자입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의하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됩니다. 또 법관도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되고 감사원장도 되고 감사위원도 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은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탄핵 대상 고위공직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 소추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집행 관련성인데 이 직무가 뭐냐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의 사유는 이겁니다. 헌법에 보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어때? 어느 때? 직무 집행을 할 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직무란 것은 법제에 있어서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넓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직무집행이란 뭐냐? 또 사회통념상 그 소관 직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행위를 하는데 그 외형을 갖춘 행위면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했다. 탄핵 심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뭐냐? 우리가 헌법 전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법률을 위배한 때랄 때 법률은 헌법적, 정치적 중요성이 있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법률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은 명문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불문 헌법도 포함하고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라고 할 때 헌법을 또는 법률을 이 고위공직자가 고의로 위반했는지 또는 과실로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다 포함하느냐? 우리 헌법 교과서의 통설은 고의든 과실에 의한 행위든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기본법, 그 다음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법은 고의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이 고의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이 헌법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만 있지 법 위반을 중대하게 했을 때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해석상 그냥 뭐 조그만 법률에 대한 조그만 위반 이거는 안 되고 법 위반을 아주 중대하게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은 그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헌법 질서에서 차지하는 지위라든가 그 중요성이다. 그 사람의 권위라든가 국가에서 달성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들이 있는데 이 탄핵심판에 있어서 이 탄핵소추 요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의미에 부합해야 되고 법 위반이 그냥 단순하면 안 되고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